이어서 음, 그 전기 안전에 대한 예방법으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둬야 하는 부분. 그래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않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하는 부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이거를 뽑을 때 잘 뽑히지 않아서 되게 애를 먹을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선을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 부분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폐기 두꺼비집 같은 경우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부분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죠. 개폐기에서 사용하는 퓨즈는 이제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종 전기공사 또 전기시설 설치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원인인지에 대한 그런 규정에 의한 시공을 받도록 해야 되고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이제 흔들려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작동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전선이 꼬이거나 묶여 있으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전선이 꼬이는 것들이 꼭 그 드라이기 이런 것들이 좀 잘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드라이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다이슨 드라이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욕심은 나는데 50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지 좀 그런 선 꼬이지 않도록 뭔가 요즘 무선으로도 뭐가 나오니까 충전용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해주는 선이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로 가스 화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에 있어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더러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주로 에너지로 사용하고 이제 있죠. 근데 잘못 다루면 가스 중독 또는 폭발 등의 그런 것들의 대형 화재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배관, 연소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가스 사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요 원인으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 밸브 사이 연결 부분이 낡아서 새어나오는 가스가 화재의 원인이 되고 가스 레인지 위에 냄비를 방치하여 과열시키거나 이동식 가스 레인지 부주의로 인한 이제 사용도 화재로 자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용기 보관, 가스 누설, 점화 미확인, 누설 폭발, 이제 환기 불량으로 인한 질식사. 어저께 뉴스에서 어, 그, 그 아이들이 어제 점심으로 빵을 먹었다. 오늘 점심은 빵이에요라는 기사 제목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리사님들이 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데모하러 이제 서울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점심을 한 끼를 빵으로 때우는 내용을 다뤘는데 그에 대한 밀착 기사를 좀 더 살펴봤더니 조리사님이 이제 10명이 근무하는 그 집단 급식소고 굉장히 큰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명의 조리사 중에 7명이 폐암을 이제 앓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산재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결국은 이 가스라는 게
어, 그 유해가스가 굉장히 그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그런 확률에 대한 부분이 이런 주방에서 쓰는 가스 사용 때문에 유해 가스에 노출된다는 부분,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전 어린이집, 한국전력공사 어린이집에 직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할 때 사실 조리사 선생님들 구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조리사님들이 또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 2명 이상을 두지만 저희는 3명의 조련을 뒀는데도 어, 저녁까지 또 아이들을 배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가 8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시 반에 문을 닫으면 그 30분 연장 때문에 저녁을 줘야 되는, 그래서 6시나 6시 반에 꼭 저녁을 아이들 이제 배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리사님들이 업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리사를 한 명 더 채용하고 싶어도 주방이 너무 작게 편성이 돼서 사실 그 조리사님과 영양사가 있기에도 너무나 좁은 공간이기도 했어요. 다만 관리 영역이 작은 건 사실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동선이라는 게 또 확보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외부에, 그러니까 저희가 133, 145, 177로 인가를 정원을 늘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작은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주방이었고, 그래서 창고를 별도로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창고를 따로 쓸 정도로 되게 협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님이 와서 면접 볼 때 되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덕션을 쓴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근무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셨던 게 있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그래, 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불을 점화할 때 그 나타나는 가스에 대한, 우리가 흡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정말 그 숙연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덕션 써서 너무 좋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다들 이렇게 면접 볼 때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집단이고 저희는 또 대형이기 때문에 그 200명 이상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177명의 교직원이 32명, 지금 200명이 넘으니까 더 인원이 많아졌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인덕션이 보편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개원할 당시 2014년이었고 인덕션이라는 것이 보급화가 많이 안 됐을 때고, 또 집단 급식소에서 인덕션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특정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아주 큰 용기를 주문 제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인덕션용이 아닌 그릇들을 인덕션용으로 또 이제 바꿔서 써야 되는 불편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저께 그 뉴스 기사에서 10명의 조리사 중 7명이 폐암에 걸렸고 나머지 3명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암에 걸리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치료 과정, 비용, 또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숙연해지는 어저께 기사였거든요. 그분들 정말 그 손목이라든지 안 아픈 곳이 없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적은 돈을 받고 고생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되어야 될 것들은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화재에 대한 예방법은 사용 전에 가스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고, 가스 연소 시에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열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에는 점화용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서 점화시키고, 이제 불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요리 시에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하고, 가스 연소 시에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 후에 이제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용기 밸브, LPG나 메인 밸브 이런 이제 그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잠가두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가스레인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연소시 물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도 혹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이제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이제 누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할 경우 가스시설 철거나 설득시 반드시 도시가스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철저하게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제가 퇴사하기 전에 저희 이제 엄마 집에 인덕션을 설치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업체에서 나와서 그 밸브를 이렇게 차단하는 잠금막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 전문가가 와서 설치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LPG 용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그릇 바닥이 이제 산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 쓰고 난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버리도록 하는 거.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에는 가스 누설을 발견한 즉시 코크와 증갈 밸브, 그다음에 도시가스 메인 밸브까지 잠궈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문과 출입구 등에 이제 그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열어두고 빗자루, 방석, 부채 등에 이제 쓸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류 화재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거는 기름 인화성 물질로 주로 석유류 등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화재 위험이 높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대되기 때문에 그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요 이제 원인으로 석유 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또 주유 중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이제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또 유류기구를 사용 도중에 이동할 때,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튀김 요리 중 튀긴 기름이 가열되어 넘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 중에 새어나온 유증기가 공기에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이거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기가 스파크를 팍 튀잖아요. 그럴 때 불이 붙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유 중에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저도 보통 30리터를 주유하면 45,000원에 47,000원 정도가 됐는데 30리터를 하는데 5만 원이 넘더라고. 이제는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이명박 정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1900원대 기름을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물가가 이렇게 또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껴봅시다. 결국은 주유 중에 그 스파크가 튈 수 있다는 거에 유념하시고 그 터치, 그래서 우리가 터치하면 그 정전기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없어지나 봐요. 저도 꼭 좀 겨울에는 특히나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름을 넣을 때 될 수 있으면 비 오는 날 많이 가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유류는 이제 이외의 다른 물질과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유류 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가솔린, 인화 물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구뷰 중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고 난로 주변에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해 놓고 석유 난로, 버너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둡니다. 튀김 기름은 가열 시작하여 15분 정도가 지나면 발화하게 되므로 튀김 요리 도중에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고 석유 난로 주변은 늘 깨끗이 하고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일러나 난방기구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수리해서 사용하고 휘발유, 시너 이런 것들은 휘발성이 극히 강해 낮은 온도에서도 조그마한 불씨와 접촉하게 되면 순식간에 인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담뱃불이나 불씨를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열기구에 이제 가까이 이제 가연성 물질을 놓아서는 안 되고 한 방향으로 열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열기구의 경우는 가연물이 그 방향으로부터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석유 난로를 사용할 때 주전자의 물이 이제 끓어 넘쳐서 불꽃이 튀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부분도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열기구의 받침은 열을 전달받는 금속재를 피하고 성면과 같이 열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불조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내에 페인트, 신호 등으로 도색 작업을 할 경우에는 창문을 얌전히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켜줍니다.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부분도 예시가 되고 있는데요.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죠. 서슴없이 행동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성냥, 라이터, 촛불, 모닥불, 폭죽놀이 등 손에 닿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가지고 불장난을 하게 되므로 유아들에 대한 성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냥, 라이터, 이제 난로, 불, 전기다리미, 촛불놀이, 폭죽놀이, 이제 화약놀이 등에 의해서 발화되는 불장난하는 유아들을 이제 6살에서 13세 미만의 유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외출 중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 등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예방법으로는 성냥, 라이터 같은 것들을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또 성냥, 라이터, 폭죽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들에게 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유아들에게 석유 난로 등을 켜거나 끄도록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외출 시에는 모든 화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유아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게 됩니다. 유아들에게 119 허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장난 전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죠. 사실 이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긴장되고 어렵고 무섭죠. 예전에 이제 장난스럽게 우리끼리 이제 농담으로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하면서 그 이제 우울증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웃으며 넘기기도 하는데 사실 119에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정말 위급할 때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으로 상상만으로 연습해 보는 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혹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중에? 의외로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많이들 없는데 이제 시설에서도 소화기를 이제 우리가 사용법은 알고 있지만 그 사용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소방안전센터라든지 그 찾아오는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업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실제 소화기처럼 생긴, 그러니까 대신 이제 물로 바꿔놓은 건 있죠. 그래서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부분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직접 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화기를 불이 난 곳을 옮기고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리고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요하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는 부분 이제 소화기 관리 방법, 소화기 점검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30페이지에 되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사진과 그림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이제 행동 요령에 대한 부분이 231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행동 요령, 그래서 물건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몸만 신속히 대피한다.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을 찾아야죠. 물론 교사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참 슬프면서도 숙연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방대피 훈련을 할 때 이제 하고 나서 결과 보고를 교사 회의 시간에 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제가 우리가 3월 달에 훑어봤더니 3분 28초였고 지금 현재 7월 며칠 날 소방대피를 했을 때 1분 28초, 다음 달에는 1분 안에 모든 아이들이 정해진 장소에 약속된 포인트에 만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회의를 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나는 177명 중에 176명만 나오고 한 명의 아이가 안 보이고 안 나온다면 나는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두 명이 원장님 저도 애를 찾으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울컥하고 숙연해지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 대피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유익하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장난스럽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다시 또 울컥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정말 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엄마인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생명을 찾으러 들어가신다는 말에 원장인 저는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그 좋은 선생님들도 한 번씩 생각이 나고 다시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좀 체력이 회복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현장에 다시 가서 애들 옆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화재에서 이렇게 몸만 신속히 대피한다,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라는 말에 갑자기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신속하고 침착하게 비상구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 또 문을 열 때는 손잡이에 손을 살짝 대어 온도를 확인하고 이제 화상을 방지하고 통로에 연기가 차 있으면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또 연기가 없으면 옷가지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히 뛰어나가고 물에 적신 손수건 등과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피난하고 엘리베이터는 정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고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 요령은 창밖으로 뛰어내리지 않고 어저께 뉴스에서 그 4층에 그 아이들이
그 난간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영상이 어딘가에 잡혀서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집안에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엄마가 그 현관 쪽에 불이 나가지고 아이들을 대피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나마 그 창밖으로 아이들 그 난간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그 앉아 있는 쌍둥이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소방서 아저씨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옷을 벗어주면서 이제 그 난간으로는 사다리 차가 올라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서 아저씨가 아이들이 이제 되게 체온이 떨어져 있어서 옷을 벗어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옷을 입혀서 한 명씩 그 장소에서 이제 퇴각하는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영상이 잡혔었는데, 그래서 실외에 대한 창밖으로 뛰어내리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효율적인 동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을 사용을 가능하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물을 뿌려주고 불이 붙기 쉬운 커튼 등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천이나 담요에 대한 부분, 화상을 입기 쉬운 다리, 얼굴, 손 이런 것들은 노출 부분을 감싸서 화재 발생 시의 대체 요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항상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유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다뤄드렸고, 소화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교재 230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 시에 대한 대처 요령은 화재 발생에 대해서 불이야 라고 신고하기 전에 이제 알리고, 그 다음에 대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진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시는 그 방법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대피한 후 아이들이 모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료적인 처치, 조치를 할 수 있고,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 보험 처리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